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경제 순환 모양과 관련해서 국민 계정 또는 국민 회계라고 불리우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시경제학에 나오는 거죠. 네, 국민 회계, 국민 계정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때 이제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생산 측면, 지출 측면, 그다음에 소득 측면에 있다고 해서 각각을 이제 생산 국민소득, 지출 국민소득, 분배 국민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분류법에 따라서 각각의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적어놨지만 생산 국민소득과 지출 국민소득, 그다음에 분배 국민소득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놨고, 사실은 뭐 생산 국민소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익히 GDP랄지 GNP가 무엇인지에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출국민소득과 관련해서도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이라고 하는 것,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기 보시면 이제 분배 국민소득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배 국민소득의 여러 가지 지점들,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민 계정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룰 거고, 각각을 다루면서 우리가 이제 그 소득 분배 국민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 기초적인 국민수단모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국민회계 또는 국민계정과 관련해서 하고, 그 순환모형이 그 우리나라 경제와 어떤,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정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나오는데, 그 항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국민회계 또는 국민계정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GDP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네, GDP라고 하는 거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나라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나라,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GDP라고 하는 것은 저기 GDP와 GNP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GDP는 영토 개념이죠. 네, 영토 개념이고, GNP는 이제 사람인데 인간, 국민을 기준으로, 네, 국민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GDP라고 하는 것은 한 우리나라 국내에, 여기 D가 GDP가 이제 Gross Domestic Product니까 이거는 뭐 국내란 뜻이죠. 국내, 이게 총이란 뜻이, 총계란 뜻이고, 생산.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총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GNP라고 하는 건 이 N이 내셔널이란 뜻이죠. 네, 내셔널. 네, 내셔널이란 뜻. 이게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뜻인데, 국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민 총생산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 총생산, 이거는 국민 총생산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영토와 사람의 차이기 때문에 이 국내 총생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산하는 외국인이 생산한 것도 이 국내 총생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국민 총생산 안에는 외국인이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산물은 국민 총생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생산한 그것은 국민 총생산 안에는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네. 이게 국내예요. 우리나라 국내인데 국내에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죠. 네. 우리나라 내국인, 내국민이 있고 여기 외국인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해보죠. 네. 그 내국민이 생산한 생산물의 양을 A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 생산한 생산물의 양을 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재외국민, 다른 나라에 가서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산량을 C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때 이제 GDP는 요걸로 하면은 GDP는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근데 GNP는 국민만 계산을 하니까 GDP는 이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이 생산한 생산물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C가 빠져 있고 GNP 안에는 국민들이 생산한 거 A 플러스 C 요거는 B는 빠져 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GNP는 GDP 플러스 해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해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 나가서 생산하는 생산자가 생산한 생산 물량에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한 외국인 생산한 생산물의 양을 뺀 거 C-B가 되겠죠. 네, C-B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GDP가 A 플러스 B니까 이거 빠지면 A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GNP는 GNP A 플러스 C 맞죠? 네, 그래서 GNP는 GDP 플러스 해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된다. 네,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해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생산해서 벌어들인 것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 생산해서 벌어들인 거를 빼면 해외 순수치 요소 소득 그래서 C-B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미 거시경제학을 할 때 한번 배웠던 내용이라서 아마 기억하고 있을 텐데 GDP와 GNP의 차이가 뭐냐 누가 물으시면은 GNP는 GDP 더하기 해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GDP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GNP와 GDP 간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뭐 옛날에는 GNP가 많이 쓰였었는데 요즘에는 GDP가 많이 쓰여지는 이유는 워낙 국가 간의 교류가 아주 활발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외국인들이 생산한 것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금 뭐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의거를 해서 GDP를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GDP를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GDP를 주로 보게 되는데 GDP를 계산을 할 때는 이건 최종 생산물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기간이라고 하면 보통 뭐 1년을 잡죠. 네, 1년 일정한 기간. 기간이 전제돼 있으니까 GDP나 GNP나 이건 유량이죠. 네, 기간이 전제돼 있으니까 유량 개념이다. 네, 저량 개념은 일정 시점이 전제돼 있다면 이 저량 양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양에는 유량이 있고 개념적으로 유량이 있고 저량이 있는데 유량은 그 개념상 그 양적인 개념상 필연적으로 그 기간이 존재되어 있는 양을 유량이라고 그러죠. 저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의 개념은 필연적으로 시점이 존재되어 있는 양적인 개념을 저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소득이다 하면은 그건 유량입니다. 소득이라고 하는 건 일정 기간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거랑 하루에 100만 원 버는 거랑 1년에 100만 원 버는 건 전혀 의미가 다르죠. 네, 하루에 100만 원 벌면 상당히 고소득자입니다. 근데 1년에 100만 원 번다는 건 아주 저소득자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그다음에 자산이다. 네. 조량 개념은 자산이죠. 네. 조량 개념은 자산이 일정 시점에 내가 시점마다 이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자산이라고 하면 그동안 내가 축적해 왔던 재산이에요. 재산. 내가 축적해 온 재산이에요.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시간의 시점에 따라서 각각 다르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1년 다르고 10년 후도 다르죠. 다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자산이다. 자산 또는 부 또는 재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자산은 그런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이 GDP라고 하는 것도 이 유량 개념이에요.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보통 1년 또는 분기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GDP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GDP는 1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소득과 같이 1년을 전제로 1년 또는 분기를 전제로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영토 개념이다. 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 그것이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을 했던 외국인이 들어와서 생산을 했던 상관없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것을 다 그 고려한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생산물의 가치라고 하는 GDP라고 하는 건 최종 생산물의 가치예요. 이 GDP라고 하는 건 최종 생산물의 가치. 그러니까 중간 생산물은 이 GDP에서 합해지면 안 됩니다. 네. 또는 부가가치의 부가가치거든요. 부가가치 합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생산물의 가치, 부가가치의 총합 이게 이제 GDP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 빵을 만든다고 할 때 맨 처음에 밀을 생산해야겠죠. 밀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밀을 이용해서 밀가루를 생산하고 밀가루를 생산해서 빵이 나오고 빵을 이용해서 판매를 한다. 그 판매 가격이 1,000원이다. 네, 1,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빵은 800원이었다. 그 다음에 밀가루 가격은 500원이었다. 네,
밀은 가격은 200원이었다. 이렇게 한다면 밀도 생산물이고 밀가루도 생산물이고 빵도 생산물이고 다 판매할 때 그 빵도 생산물이죠. 근데 이 모든 생산물을 다 더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결국 최종 생산물의 가치, 즉 판매될 때 그 가치만 생산돼야 된다. 그 화폐 그것만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GDP. 그래서 이때는 1,000원이에요. 1,000원만 들어가고 여기 중간 생산물은 다 빠집니다. 네, 다 빠진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 지금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1,000원 안에 이런 가치들이 이미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중복돼요. 예, 만약에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생산물의 가치를 다 고려해버리면 중복 계산되는 것이 너무 많죠. 이미 1,000원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 포함을 시키게 된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 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최종 생산물의 가치랑 부가가치 합은 같아요. 왜냐하면 밀생산업자는 밀을 생산을 했죠. 네, 밀을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200원 얻었어요. 네, 200을 얻었고 밀가루를 생산하기 위해서 밀을 투입을 했는데 밀을 투입하기 위해서 밀을 200원어치 사서 500원에 팔았죠.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밀가루 생산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300원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빵을 생산하면 빵 생산하기 위해 밀가루를 넣어서 밀가루 비용이 500원 들었는데 800원에 빵을 팔았으니까 역시 300원의 부가가치가 나왔죠. 그 다음에 판매사는 이 빵을 8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으니까 200원의 부가가치가 나왔죠. 그래서 200원 더하기 300원 더하기 300원 더하기 200원 이거 다 합하면 결국 최종 생산물의 가치인 1,000원이 나오거든요. 네, 1,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GDP 개념은 최종 생산물의 가치로 나타내질 수도 있고 부가가치 합으로도 나타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내용이지만 한번 이제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출 국민소득과 관련해서는 저번 시간에 이미 요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고 GDP 또는 GNP 개념은 요 생산물에 들어가요. 예, 요 생산물. 이거를 계산한 겁니다. 즉 기업이 만든 생산물을 전부 다 합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다 합하면 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네,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생산물이 만들어지면 생산물 시장에 가죠. 네, 생산물 시장에 가서 생산물이 팔리게 되는데 지금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을 보면 생산물 시장에 돈을 쓰는 또는 지출되는 거를 보면 지출되는 빨간색이 소비, 정부 지출, 투자 지출 이 세 개죠. 네, 세 개고 사실은 이것도 지금 화살표가 생산물 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출되는 거. 수출을 해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생산물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소비 지출 플러스 투자 지출 플러스 정부 지출 더하기 수출까지 우리나라 상품을 사는데 사실은 여기 수출이 아니라 순수출이라고 돼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네,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순수출이라고 돼 있는 건 여기 순수출이라는 건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저때 소비 지출은 이때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저 소비 지출 안에는 우리나라에서 요 GDP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된 GDP에 포함되어 있는 국내 생산품도 들어가 있지만 해외에서 만들어 놓은 수입품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빼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GDP랑 같아지거든요, 저기. 네. 그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부분만 계산을 해야 되니까 소비 지출 안에 국내 생산물에 대한 소비 지출 플러스 수입품에 대한 소비 지출이 있으니까 수입은 빼줘야겠죠. 마찬가지로 투자 지출에도 여기 투자라고 하는 건 자본재를 사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본재만 사지 않고 외국에서 생산된 수입품 자본재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 빼줘야겠죠. 그 다음에 정부 지출도 정부도 이제 소비를 하죠. 우리나라 상품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외국 상품도 소비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 지출이 가게 된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수입품 항목은 빼줘야 돼. 그래서 빼기 수입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빼기 수입 이렇게 해서 결국 생산 국민 소득과 지출 국민 소득 그러니까 GDP는 소비 지출 플러스 투자 지출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수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Y라고 두고 Y는 소비를 C 플러스 I 플러스 정부 지출 G 더하기 순수출을 X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죠. 네. 보통 net export라고 하죠. 그래서 NX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NX 이렇게 이게 순수출입니다. 이게 정부 지출, 투자 지출, 소비 지출, Y, 네, GDP. 보통 이렇게 거시경제학에서 이런 정식을 쓰잖아요. 네, 이거 케인지안입니다. 네, 케인즈 거시경제학에서 나오는 그런 항목들이니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국민회계고 그래서 지출국민소득까지 받고 분배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분배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요건데 요소소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물을 생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소비지출, 정부지출, 투자지출, 순수출이 있고 나서 그러면은 생산물의 가치가 실현이 됐잖아요. 네. 생산하고 지출이 이루어졌으니까 생산물이 시장에서 팔려가지고 그 생산물이 실현이 됐는데 그 실현된 그 가치는 누구한테든 그것이 나한테든 그 이재용한테 가든 누구한테든 갈 거잖아요. 누구한테든 갈 겁니다. 가서 그것이 소득분으로 된다. 그래서 요 가치만큼 요 소득분이 이렇게 가게 돼요. 요소소득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소득이 분배되게 되는데 이 소득도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분배국민소득 이 총소득을 GNI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GNI라고 하는 건 Gross National Income이죠. Gross National Income 국민 총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GNI 이 총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민간소득, 정부소득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민간은 가계와 기업인데 민간소득하고 정부소득으로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구분이 되게 돼 있으니까 이 GNI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라고 하는 게 민간 소득과 정부 소득으로 구분될 것이고 민간 소득도 뭐 그 임금하고 이자, 임금하고 이윤 이렇게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민간 소득과 정부 소득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면 GNI라고 하는 건 또 뭐냐? 네, 물론 우리가 이제 GNI라고 하는 거는 GDP 개념하고 GDP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GDP에 의해서 얼마나 생산해서 얼마나 지출을 하면 얼마나 지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소득분이 전체적인 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GDP랑 GNI는 사실은 같을 수밖에 없는데 거의 같죠. 네, 사실은 GNI랑 GNP는 같습니다. 네, GNI랑 GNP는 같거든요. 네, 같습니다. 근데 명목치만 같아요. 예, 명목치는 같은데 명목 GNI랑 명목 GNP는 같아요. 근데 실질치를 또 구하거든요. 네, 실질치. 네, 실질치라고 하는 것은 명목치는 당해 연도 물가를 기준으로 그 계산된 게 명목잖아요. 명목과 실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명목치랑 실질치라고 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네, 명목치는 당해 연도의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계산이 된 걸 명목치라 그러고, 실질치라고 하는 거는 당해 연도가 아니라 뭐 지금 2021년이다. 2021년에 GNP 또는 GNI를 구한다. 그러면 그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2021년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 GNI랑 GDP, 왜냐하면 GNP 곱하기 GNP나 GNI든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이 상품 항목이 있을 거고, 그 상품 항목을 단일한 기준의 수치로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뭐 과자가 있고 뭐 자동차 뭐 이런 걸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과자 그리고 뭐 멸치 뭐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이곳에 각각의 가격들이 있을 거예요. 가격들을 이 개수에다가 팔린 개수에다가 가격들을 곱해서 이걸 다 더할 텐데 그거를 이제 그 당해 연도의 물가로서 이제 계산을 해준 게 명목치입니다. 네, 명목치. 근데 실질치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물가가 많이 변동을 해버리면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이 연도와 연도 간에 GNP든 GNI든 연도 간에 어떤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치로 환산을 해서 이거는 당해 연도지만 이거는 이제 기준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기준연도라고 해서 기준연도를 설정을 합니다. 아까 2021년 가치로 그 물가로 계산하지 않고 2021년에 팔린 품목들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하기로 2015년에 물가로 계산을 해주면 되죠. 모든 연도를 2015년도 물가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팔리는 간에 그 팔린 개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물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생산물이 생산돼서 팔렸는지가 그대로 실질치가 나올 겁니다. 개수가 중요하잖아요. 네.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해서 GNP나 GNI가 바뀌는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연도를 설정해 두고 그 기준 연도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만약에 실질치다, 네, 실질 GNI다, 실질 GNI다 그러면 실질 GNP 플러스 교육 조건 변화로 인한 실질 무역 손익, 이거를 이제 더해줘야 됩니다. GNI는 교육 조건 변화로 인한 실질 무역 손익이, 교육 조건 변화로 인한 실질 무역 손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육 조건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 국가와의 상대 가격 체계거든요. 교육 조건이라고 하는 건 상대 가격 변화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예컨대 A 국가가 있고 B 국가가 있다라고 하면 A 국가에서는 농구공을 생산을 하고 B 국가에서는 야구공을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뭐 2015년도에는 농구공을 A 국가에서 하나를 생산을 하고 야구공을 2개 생산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농구공 가격은 2015년도에 1,000원이었고 야구공은 5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역을 한다고 해봐요. A국은 농구공 1개를 B국한테 주고 농구공 2개는 그 이 1,000원 벌었잖아요. 1,000원 번 돈으로 야구공 2개를 사는 거예요. 이게 1,000원이니까 2 곱하기 500, 이게 2개를 1개, 2개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한 것이죠. 근데 2021년이 되니까 교육 조건, 즉 가격 체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야구공 가격이 오른 겁니다. 야구공 가격이 갑자기 1,000원으로 오른 거예요. 1,000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오르지 않았는데 그대로인데, 이건 1,000원인데 농구공은 1,000원인데 야구공 가격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국가는 여전히 1,000원이죠. 여전히 B한테 1,000원을 주고 1,000원짜리를 주고 야구공 몇 개를 사올 수 있어요. 이제 하나밖에 사올 수가 없죠. B국한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야구공 2개를 교육 조건 변화로 인해서 야구공 가격이 오르면서 교육 조건이 변화됐고 그 농구공 가격은 전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 가격이 변화했죠. 변화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야구를 예전에는 하나였는데 2개를 사올 수 있었는데 이제 1개밖에 A국은 소비할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역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손실이 발생을 했다. 명목치로 보면 뭐 1,000원을 교환한 거에 불과하니까 예전에도 1,000원이니까 뭐 그런 거 없죠. 이런 게 이게 변화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실질 무역수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A라고 하는 나라는 야구공을 2개 소비할 수 있다가 이제 하나밖에 소비할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됐기 때문에 실질 무역 손실과 이익 중에 손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그거를 이제 손해 본 만큼 빼주면 그게 실질 GNI가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질치랑 명목치를 구분해서 우리가 GNI를 이해해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실질치와 명목치의 차이도 있지만, 그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결국은 이 GNI라고 하는 건 소득 지표인데 총소득인데, 그게 민간소득, 정부소득, 이게 감가상각이에요. 자본, 소모, 충당금 이렇게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근데 이제 정부소득이라고 일단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서 GNI에서 자본 소모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고정 자본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분이거든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정 자본, 즉 뭐 기계나 공장, 뭐 건물, 설비, 장치 이런 걸 쓰다 보면 그게 이제 마모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점점 낡아지죠. 네, 낡아집니다. 점점 이제 낡아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뭐 기름칠도 좀 해주고 정비도 좀 하고 수리도 좀 하고 점검도 하고 이런 거에 비용이 꽤 들거든요. 예, 감가상각 비용이 들고 고장나면 또 수리도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또 교체를 해줘야 돼요. 설비, 장치 이런 거를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쓸 수 있어도 그거를 이제 뭐 망구 쓸 수가 없어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을 해서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 그 교체하지 않으면 이제 상품의 질이 떨어지니까 교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롭게 교체될 이제 교체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10년 동안 기계를 쓴다 그러면은 10년 동안에 이거 새로 살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가상각분인데 자본 소모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GNI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소득분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고정 자본이긴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야 될 비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나의 소득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네, 소득이라고 볼 수 어떤 일정한 국가의 소득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네, 진정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감가상각분은 내가 1,000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뭐 1,000원을 벌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원이 손실됐다. 네, 1,000원 내가 예컨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다 이거죠. 100만 원을 벌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50만 원을 잃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의 순소득은 물론 100만 원 소득은 100만 원이지만 소득은 100만 원 번 게 맞아요. 네, 그래서 GNI 개념으로 보면 그게 100만 원이에요. 네, 100만 원 맞아요. 근데 내 재산에 뭐 50만 원이 깎였다 그러면 그걸 빼주는 게 맞겠죠. 네, 빼서 실질적으로 내 소득은 사실 50만 원을 뺀 50만 원일 수 있다. 그게 이제 이게 국민 총 소득이고 NNI는 국민 순 소득이거든요. 네. 넷 내셔널 인컴이죠. 넷 내셔널 NNI.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NI는 뭐냐면 NI 그러니까 국민소득이라고 그러는데 이 넷을 빼고 내셔널 인컴 이게 NI인데 이거는 정부 소득을 빼준 겁니다. 정부 소득만큼을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NI는 민간 소득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민간 소득만을 보시면 된다. 그래서 NI라고 하는 거, 네, NI 이게 이제 민간 소득이다, 민간 소득분이다라고. 그러니까 정부 소득분, 이 정부 소득은 간접세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세금이죠. 사실 간접세 또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득, 그러니까 그 세금의 정의상 맞지 않는 세금이죠. 네, 맞지 않는 세금이죠. 원래 세금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게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세금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1977년에 부가가치세 10%가 도입이 되게 되는데, 어쨌든 뭐 유럽에서 아주 걷기 시작했죠,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건. 네, 2차 세계 대전 동안에 유럽에서 소득에 대해서 걷지 않고 이 부가가치세, 소비에 대해서, 소비 판매에 대해서 걷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 조세 정의에는 맞지 않는 세금인데, 그 전비를, 전쟁 시에 전비를 아주 빠르게 걷기 위해서 걷기 시작했던 아주 예외적인 세금인데, 지금은 상당히 뭐 어떤 나라는 많은 세액에 있어서 많은 그 세율을 그 세목을 차지하는 그런 항목으로 부가가치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30% 정도, 전체 조세 국세 중에서 3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세금이 지금 부가가치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소득을 빼야 됩니다. 정부 소득을 빼고 이거 민간 소득만을 넣은 것이 바로 NI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그래서 요 기업은 생산물의 GNI를 얻게 되면 그거를 이제 요소소득으로 분배를 할 때 요 간접세, 부가가치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그리고 자본소모 충당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기업이. 왜냐하면 이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내는 거거든요. 기업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를 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벌었다, 생산물을 팔아서 기업이 뭔가를 벌었다 하더라도 이 화살표로 오지 않습니다. 요만큼 빼고 와요. 간접세와 자본소모 충당금을 빼고 이쪽으로 요소소득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명목 GDP가 2019년에 1919였거든요. 191조 원이었단 말이에요. 1919조였단 말이에요. 네. 그 1919조만큼 생산을 한 겁니다. 생산물의 가치가. 그래서 이게 GDP입니다. 이게 GDP인데 NI를 보면 이게 1370조 원 이렇게 되거든요. 한 1370조니까 1919조에 한 30%가 빠졌습니다. 빠지고 이쪽으로 70%만 왔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 자본소모 충당금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도에 19.8%였단 말이에요. 이게 자본소모 충당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였고, 이 간접세가 GDP에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10%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가 빠져버린 거예요. 전체 GDP에서 자본소모 충당금과 간접세 항목으로 이게 들어올 때 30%나 빠져버린 겁니다. 30%나 빠져버려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NI의 규모는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온 것이다.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들한테 주는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직접 정부가 세금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간접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직접 세금을 직접 생으로 쓰는 거는 사실은 무리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간접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 보조금 항목은 거의 크지 않고 거의 간접세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간접세를 직접 보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PI라고 하는 것은 이 PI 이게 개인 소득이라는 뜻이거든요. Personal Income이라는 뜻인데 개인 소득이라는 뜻인데 PI라고 하는 건 그 저기 NI 즉 민간 소득에서 일단 법인세랑 이것도 이제 그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거거든요.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법인세고, 그리고 그 기업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뭐 다음 기회 투자를 위해서 자기 이윤 중에 일부를 이렇게 그 소득으로 이제 분배하지 않고 기업에 남겨두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이 법인세 플러스 사내 유보금은 기업에 남는 돈입니다. 기업에 남겨둔 돈이에요. 소득 중에서. 네. 이게 소득이잖아요. 이게 소득, 그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이런 게 다 소득이잖아요. 그 소득 중에서 요소 소득으로 한 70%가 오는데 이 70% 중에 그러니까 GDP에서 30%가 빠지고 70% GDP의 70% 중에서 법인세랑 사내보유금은 유보금은 기업에 남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그 정부가 떼가는 돈이 있잖아요. 사회보장기여금이라고 해서 떼가는 돈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지금 취업을 해서 소득을 벌면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이면 공무원연금 이런 거 떼가잖아요. 네, 그런 거 떼갑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 비 그런 거 떼가잖아요. 그런 거 다 이게 여기 포함돼 떼가는 게 포함돼 있고 우리 정부가 가져가는 돈도 따로 있고 경상 이전 수입은 오히려 그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네, 그만큼 이제 다시 더해지는 거니까 그런 거 그냥 기업이 가져가는 거랑 정부가 소득들 중에서 이런 총 소득들 요소 소득들 중에서 기업이 떼가고 기업이 가져가고 그 정부가 가져가는 그런 거 다 떼고 남은 돈이 퍼스널 인컴입니다. 네. 거기다가 또 개인 소득세까지 떼가 버리면 이거는 이제 그 처분 가능 소득이 되거든요. 네. 개인 가처분 소득 이거 퍼스널 disposable 이게 처분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disposable income 그래서 PDI라고 합니다. 개인 소득세까지 그러니까 정부가 다 기업에 남고 정부 다 떼가고 해서 남은 돈, 그 개인적으로 남은 돈 이게 바로 PDI다. 개인 가처분 소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국민 계정입니다. 네. 국민 계정이다. 그래서 요쪽으로 저 NI가 여기 요소 소득분으로 요 화살표로 들어오는데 가게까지 가는 과정에서 세금 떼고 뭐 기업들이 남기는 돈 떼고 하면은 결국 가처분 소득 PDI까지가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대충 여기 보면 70% 중에 여기 GDP의 NI가 71% 정도 되거든요. 71% 중에서 임금으로 가는 것이 이 71% 중에서
임금으로 가는 게 45.5%, 46.5%죠. 46.5%고요. 요 이자 뭐 지대 이윤 요걸 이제 기업 및 재산소득 항목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피용자 보수라 그러는 거고 요거는 24.5%입니다. 24.5% 이렇게 분배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생산 국민소득, 분배 국민소득, 지출 국민소득과 관련된 국민 회계 또는 국민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경제 순환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걸 종합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